애널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게 일본 기업들을 연구하는 게 그 사람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기업 방문을 하는 거예요. 소니도 가고, 마츠다, 뭐 이런 일본 기업들 가서 기업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제 보통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점이 어려울 것 같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장기적인 그 회사의 비전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빨리 따라온다. 그래서 그게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이 어떤지 몰랐어요. 70년대 중반이니까 그 당시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을 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와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돼요. 보물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삼성전자 가보고, 화학제철 가보고 몰래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서 주문을 냅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10만 주. 그때 이 사람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 당시는 외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사지 못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한국 정부에다가. 코리안 펀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뉴욕에 선보이고 싶다.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월드뱅크에 물어봅니다. 스코다라는 회사가 코리안 펀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월드뱅크에 답이 왔어요. 하는 게 좋다. 믿을만한 회사다. 그래서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코리아 펀드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뉴욕에 상장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금액은 600억으로 한정을 하고, 이제 펀드를 팔아도 좋다. 그렇게 한국 정부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새 우리가 IB라고 그러죠. 인베스트먼트 뱅커라고 그러죠. 인베스트먼트 뱅커가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코리아 펀드에서 한국 정부에서 600억 팔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제 IB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메릴 린치, 뭐 리만 이런 데 다 연락했는데 퍼스트 보스턴 다 노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투자했냐? 한국에서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 당시는 캐나다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국밖에 투자 안 했어요. 근데 일본도 상당히 용감하게 투자했는데 거기다가 한국까지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해요. 그래?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 기관 투자가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보자 그러면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그래서 몰고 와요. 투자가들이. 그래서 네 눈으로 봐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와서 보고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구나. 그래서 상장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오버서스크라이브라고 그러는데요. 600억을 팔으려고 했는데 600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나갈 수밖에 없는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코리아 펀드 성공 때문에 뉴욕에 칸츄리 펀드가 붐이 일어납니다. 한국 펀드가 나오면서 타일랜드 펀드, 타이완 펀드, 칠레 펀드 나오기 시작하는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거에 물꼬를 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펀드에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그 펀드가 600억이 시작한 게 제가 그만둘 때가 95년, 아니 2005년입니다. 15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동안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도 자산 모이게 약 1조 2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스코다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1991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1991년에 그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회의냐면요, 일본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뉴욕에 가면 모든 게 일본을 따라갈 때였어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쯤에서 한 6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전 세계에. 은행도 자산 규모로 봤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일본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영 문화가 미국이 배워야 된다. 그거를 모든 매스컴이나 학자들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스커더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30년 동안 망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어디가 잘 될 거냐? 한국이 잘 될 거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한국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했죠. 그 당시 한국에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큰 모험을 하는 거죠. 그 당시 한국의 시가총액은 형편없이 작았을 때거든요. 근데 한국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파괴를 일어나지 못하게 생각의 파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질문이 없는 문화. 제조업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희망이 없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았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일본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좋아했을까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허영만의 백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쿼드의 펀드 매니저를 한국에 같이 오거든요, 출장이. 그럼 이 사람들은 저희 생각이 깨워요. 남대문 시장을 가자고 해요. 이런 나라는 무너질 수가 없는 나라다. 아침 새벽부터 와서 그렇게 장사하고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 이런 나라에 투자해야지.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질문하지 않는 거에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스카드는.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부딪히면 일본 사람들 몇번 수분이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다 진심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갔더니 부딪혀도 인사를 안 해요. 그걸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으면. 한국에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포드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 급해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스쿼드하고 한국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LG증권에 가고 대우증권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죠. 스쿼드가 이래라는 계획이 있는데 하겠냐. 그러면 한국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하고만 하자고 해요. 딴 데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 노무라가 하원하겠대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노무라가 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종의 문화, 생각에 창의성이 없는 문화에 이 나라는 제조업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그 중에 결정적인 게 있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금융입니다. 일본은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모든 걸 뺏겼죠. 제조업은 다 뺏겼습니다. 한국에 뺏기고 중국에 뺏기고 일본에 뺏겼죠. 근데 미국은 영리하게 돈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금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에 굉장한
굉장히 똑똑한 제도를 도입하게 돼요. 미국이요. 자본을 해이라는 겁니다. 월급쟁이들이 노후준비 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금융국면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월급에서 7%를 강제로 떼어갑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중산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대신 60세까지 찾지 못하죠. 대신 주식에 강제로 투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0살에 취직한 사람이 월급의 10%를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했더니 지금 100만 장자들이 많이 나오셨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뭘까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생태계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뭐죠? 구글, 아마존, 애플 다 이런 생태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은 다 늘려줬죠. 자기들이 안 합니다. 다 맡기죠. 중국에 맡기죠. 중국이 제조업을 다 하죠. 공해 누가 갔습니까? 중국이 공해하죠. 미국은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동안 정확하게. 우리 제가 스쿼드해줄 때 지적한 거와 똑같은 일인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경멸을 해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끔찍하죠. 노동만 가지고 일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일하는